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리 꾸미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한번 다이어리를 꾸며볼까 해요. 별로 특별할 거 없이 한번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네는 이제 정말 날씨가 정말 추워져서 저 지금 집인데 집에서 얇은 패딩 입고 있거든요. 집에서 한 3겹은 입고 있어야 조금 덜 추운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뉴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전체가 굉장히 그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가스비랑 전기세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막 시위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별로 달라질 건 없다는 거를 여기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고, 약간 그 시위의 목적은 이제 뭐 가스비나 전기세를 줄여달라는 건 아니고, 뭔가 약간 이렇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세금이라도 좀 줄여줘라, 약간 요런 취지의 그런 시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겨울이 참으로 참으로 험난할 것 같은 그런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쩍 날씨가 추워졌는데, 뭔가 아직 난방을 떼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이제 곧 조만간 난방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또 이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동네 라디에이터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냥 별로 떼느니만 못한, 안 떼느니만 못한 약간 그런 라디에이터라 가지고 굳이 그렇게 막 뭐랄까 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너무 추우면은 그거라도 틀어야지. 그래서 아무튼 이 동네에는 이제 완전 추워져가지고 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귤을 사 먹었어요. 얼마 안 들었는데 비싸더라고요. 제가 갔던 마트가 비싼 마트는 아니고 그냥 한 평균 가격 정도 되는 그런 마트인데, 귤이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3.19유로니까 한 5,000원 정도 되는 건데, 얼마 안 되는 양이었는데 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귤을 사다가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은 제주도가 있어서 귤 킬러잖아요. 그 앉은 자리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들 까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버릇을 남 못 주고 또 그렇게 까먹었더니 금방 다 먹더라고요. 네. 한국도 요새 뭐 한국전력 그 민영화 한다 만다 이런 걸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모르겠어요. 이쪽 동네에는 일단 기본적인 가격이 너무 비싸서 민영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지금도 한 달에 얼마 쓰지도 않는데 그냥 온수, 이거 안 되네? 큰일 났네. 온수 몇 번 사용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한 달에 지금 거의 한 40, 50 정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여름에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100만 원도 넘게, 그러니까 1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세랑 가스비가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희 집도 그 정도 오르지 않을까,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전기세가 올랐을 때 뭔가 그거를 벗어날 방도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여러분 사람인데 저기 뜨거운 물에 샤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따스운 물에 샤워는 해야지. 근데 이 동네는 약간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전기세입니다. 아니 가스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이번 겨울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한국행 비행기가 더 싸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진짜 한국행 비행기가 더 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정말 뭐지 갑작스럽게 한국을 가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네, 한국을 가게 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네, 잘 모르겠네요. 보면 그 일본에서 온 친구들은 되게 일본 왔다 갔다를 많이 하던데요. 네. 근데 뭔가 한국은 또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비행기 값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가? 네. 좀 약간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네. 그냥 후딱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그런 비행기 값이면 참 좋겠는데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생각하실 때 유럽 여행할 때 왜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고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똑같이 저도 한국을 생각하면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을 잘 못 가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이탈리아 갔다 온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사실 뭐 다른 여행과 다르게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온 거는 뭐 여러분들께 종이로 보여드릴 것들도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한 게 없어서 가서 한 게 없어가지고요. 리조트 반경 1시간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올리브 밭이랑 그 귤밭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 그래서 진짜 할 수 있는 게 바다에 들어가서 노는 거밖에 없었는데 저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그쵸? 하루 이틀 그렇게 하면 질리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또 막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날씨가 뭐 맑긴 맑았는데 그리고 이탈리아가 사실 여기보다는 따뜻하긴 하거든요. 네, 여기보단 따뜻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보다 그렇다는 거지 막상 또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못 들어갔어요 바다에. 그래서 그것도 그냥 약간 이렇게 흐지부지 놀았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별로 그렇게 어, 말씀드릴 만한 그런 재밌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밌는 일이라고 한다면 공항에서 그 밀란 갈 때는 이제 밀란 공항을 경유해서 갔고 올 때는 그 저기 로마에 있는 다빈치 공항을 경유를 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유 공항에서 문방구에 들려서 구경했던 거, 네, 그거는 즐거운 일이었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그 그 투어 버스로 잠깐 여행 갔었을 때 그때 봤던 그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썼지만 그때 봤던 그 뭐지 코덱스라고 하는 그 경전이 진짜 오래된 그런 경전이었는데 그거를 본 거가 또 재미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거 빼고는 딱히 나머지는 그렇게 막
별로 재미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사실은. 네, 그냥 갔다 왔다. 근데 또 막 그런 동네를 언제 가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번 기회에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가서 그 와이파이가 너무 안 터져서 와이파이만 안 터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4G도 안 터져가지고 여러분 EU 국가가 그러니까 EU라고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연합이 얼마나 되게 편리한가 하면은 진짜 그 유럽 대륙에서 EU에 가입된 EU 회원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진짜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핸드폰 망 이용료 같은 거 따로 안 내도 될 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부럽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 편하게 노는구나.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게 엄청 편하구나. 한국이랑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그럴 때 조금 드는데 여기 벨기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따로 로밍하거나 아니면 유심을 사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벨기에 거를 갖다가 그냥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띠링 하면서 이탈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탈리아는 벨기에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통화료는 얼마 들고 막 문자 메시지는 얼마 들고 이런 안내가 와요. 그래서 그게 유럽 연합 국가는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EU에 속한 국가들은 다 그게 지원이 되고요. 딱 하나 지원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 EU 연합이 아닌 국가들, 그러니까 스위스라든지 아니면은 영국 이런 데는 살짝 조금 가격이 따로 매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근데 사실 이쪽 동네에 네, 이쪽 동네에 EU가 아닌 그런 나라들을 찾는 게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행 다닐 때 편하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쪽 동네의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주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쪽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검사 같은 거 공항에서 검사할 때 저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넌 EU 시티즌으로 가요. 네, 넌 EU로 가요. 근데 이제 정말 EU 출신인 사람들은 EU 시티즌이라고 해서 엄청 편하게 그 출국 심사, 입국 심사 이런 걸 다 통과하니까 그건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요. 한국에서 인천공항 입국할 때 혹은 인천이나 김포 같은 데서 이제 자국민 그냥 국내 트랙으로 갈 때 느끼는 그 아주 만족감을 얘네는 자기네 나라뿐 아니라 이제 모든 EU 국가에서 다 느끼는 그런 셈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자동차도 보면 EU가 유럽연합 국가들이 번호판이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끝에 보면은 나라가 써져 있고 네, 양식이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EU의 운전면허증? EU 국가 중 아무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네,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렌트카 할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지자체들끼리도 서로 말이 많아요. 그쵸? 같은 한국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이 다른 지방만 돼도 서로 막 말이 많고 막 통일도 안 돼 있고 그런데 하물며 얘네는 다른 나라잖아요. 그리고 역사도 다르고 네, 그런 다른 나라들 여럿이 모여서 그거를 다 통일을 하겠다고 혹은
네,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겠다고 그러고 앉았으니 얼마나 그게 서로 조절하기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게 정착이 많이 돼서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되게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정말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구축을 할 때 그걸 진짜 나라 간의 협의점을 찾기가 진짜 힘들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얘네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편안함이 그냥 뭐 단순히 부러운 것뿐 아니라 단순히 부러운 것뿐 아니라 이 아래 진짜 정말 수많은 그 논의와 협의와 나름의 배려도 있었겠죠? 그쵸? EU도 보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나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 주변 국가와 이 정도의 뭔가 연합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약간 부러움이 들었어요. 한국 생각해보면 사실 저 한국의 주변 국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썩 도움이 되는 국가가 많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한국이 그러면은 어느 나라들의 도움이 되는 국가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제가 알못이라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들 비슷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죠. 이제 주변국들과 그런 그 정도의 협의점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어찌됐건 약간 믿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한 나라 다른 국적의 국민을 자기네 나라에 자유롭게 드나들게끔 한다는 것은 어찌됐건 그걸 믿는다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약간 그런 게 좀 한국에서 지낼 때는 좀 못 느껴봤던 그런 건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냥 지낼 때는 사실 중국 밉다, 일본 밉다, 미국은 가끔 밉다, 약간 이런 러시아는 또라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물론 밉지만 그게 뭔가 미운 것뿐 아니고 서로 좀 잘 어떻게 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약간 저희가 속한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그걸 하기에는 아직 서로의 나라 일에 바빠가지고 네, 서로의 나라가 너무 다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그 과제죠. 큰 과제죠.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잘 안 되나 싶기도 해요. 네.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번에 갔던 이탈리아도 EU 나라여가지고 네. 유럽연합 국가여서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거의 그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국내선이랑 똑같아요. 네, 국내선이랑 똑같아요. 제주도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갔다 오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검사도 빡시게 안 하고 그리고 뭐 입국 심사도 안 해요. 너 뭐하러 여기 왔냐? 며칠 묵냐? 이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기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 갈 때는 했었죠. 아일랜드는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게요. 아일랜드는 EU인데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국가인데 아일랜드 입국할 때는 그걸 입국 심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묵는지 왜 왔는지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또 EU가 아니거든요. 브렉시트로 탈퇴했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또 입국 심사를 안 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봤는데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그러니까 아일랜드하고 UK하고 서로 뭐가 맺어져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그것 때문인데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벨기에 입국할 때는 출국 심사를 안 했고요. 벨기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영국은 나가든 말든 알 바 아닌 약간 이런 느낌이고, 벨기에는 출국 심사, 출입국 심사를 둘 다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유로스타를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영국에 간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유로스타 하면은 사실상 기차잖아요. 그래서 뭔가 육로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 분들이. 근데 브렉시트 이후로 그 유로스타 그 정거장에도, 정류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영국 그 런던 그 킹스 크로스 아닌데, 아무튼 그 유로스타 역에 출입국 심사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권 준비하셔야 되고, 비자도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말 힘들게 뻘짓을 한 이유는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종이를 사이를 굳이 갈라서 그 안에다가 또 굳이 얘를 넣었습니다. 굳이 했어요. 그 예전에 산 스티커거든요. 이거를 아직 못 쓰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귀엽다. 그 메모지를요, 여러분, 제가 떡매학 개론이 아직 ing 중인데 알고 있습니다. 빨리 끝을 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릴 생각인데, 근데 이제 꼭 다이어리에다가 메모지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할 말을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메모지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쓸 공간을 만드시면은 메모지를 굳이 안 써도 다이어리에다가 뭐라 쓰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걸 약간 염두를 해두고 꾸민 거거든요. 안 돼. 그 다이어리에다가 약간 구역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꾸미시면 되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모지를 사실 저희가 쓰는 이유가 다이어리에다가 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용의 구획을 나눠서 번잡스러움을 없애려고, 그러려고 메모지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모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메모지, 근데 결론적으로 메모지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네, 메모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구획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메모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쓴 것처럼 메모지가 이렇게 필요한데 근데 이 메모지를 쓰지 않은 구역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 있죠. 여기다가도 그냥 내용을 쓰면은 그게 또 다이어리를 꾸민 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는 글씨를 써서 어떤 느낌인지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이때 글씨를 쓰실 때 여기 있는 이 메모지의 라인을 따라서 삐뚤음하게 쓰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거랑 연관된 내용이면 그러니까 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스케줄을 쓸 건데 이 스케줄을 쓴 거랑 연관이 되는 내용이면 지금 이 메모지가 살짝 지금 보시면 사선 형태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선 형태대로 여기다가 또 사선 형태로 글을 쓰시면은 좀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메모지랑 상관없이 나만의 길을 간다. 다른 내용을 쓸 거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스티커가 붙은 대로 이렇게 이 모눈에 맞춰서 일자로 만약에 내용을 쓰게 되면 약간 좀 구분된 구획의 느낌으로다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귤 사 먹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랑 연관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이 메모지가 붙은 거랑 비슷하게 사선으로 글씨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내용이고 난 나만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직선대로 모눈이 그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요 타자기랑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 밑에 있는 메모지와 줄을 맞춰서 약간 살짝 반대 방향으로 삐뚤어지게 그렇게 쓰셔도 좋아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시기에 따라 달린 거라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한번 그 마스킹 테이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인을 탈지 회사 생활에서도 라인 잘 타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다이어리 꾸미는 것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라인을 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며칠이더라? 오늘이 10월 3일인가요? 날짜를 모르겠네. 하필이면 여행이 딱 10월 말, 그러니까 아니 9월 말에 딱 끝나버려가지고 제가 아직 9월인 것 같아요. 아직 10월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0월이죠? 그쵸? 그리고 벌써 10월 3일이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10월 3일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10월 3일이라 써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원 갔다 와서 공부를 하기 전에 앞서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너무 복잡해서 이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고양이가 들어가면 괜한 고양이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안 들어가면 깔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스티커를 샀기 때문에 샀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써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고양이를 이렇게 넣어줄래요.
배나는 고양이를 넣어줬고요. 고양이 키우지도 않으면서. 네. 뭔 얘기를 하다 말았죠? 네, 아무튼 만년필을 잉크를 충전해 줬거든요. 그래서 만년필을 사용을 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잘 나올까 모르겠는데 잘 나오네요.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여기 10월 3일이고 03 10 20 2부터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09 10 20 주제는 망했다. 원래는 일상을 회복하기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주제를. 근데 일상을 회복을 획으로 잘못 써가지고 일상을 획득하기라고 바꿔줘야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수업 표시를 다 해주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친구네 부부가 놀러와서 같이 코리안 BBQ를 해먹기로 했는데 근데 아주 심플리파이드 코리안 BBQ라고 해서 정말 약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네, 그렇게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은 점심에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이거를 브런치인데 그냥 런치로, 왜냐면 시간대는 런치니까. 네,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해서 이렇게가 저의 이번 주에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확정난 일정이고, 네, 일정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번에 또 다음 달 거 작업을 해야 돼서 네, 이번 주 안에 그걸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볼게요. 잉크는 파커 컹크고요. 만년필은 여기가 어디더라?
그 독일의 유명한 회사 뭐죠?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얘네. 슐라이퍼 말고 슈나이더 말고 스테들러. 네, 스테들러 만년필이고, 네, 죄송해요. 스테들러 만년필이고, 잉크는 파커 콩크를 넣어줬는데, 이게 콩크 제가 색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만년필에 아니, 자꾸 슈나이더래. 그, 스테들러 만년필에 들어간 콩크 색상이 조금 제가 기존에 알던 콩크 색상보다 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조금 더 약간 밝은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신기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년필로 끼적여 봤는데요. 사실 펜이랑 별로 다를 건 없는데 만년필이 주는 그런 사각사각한 맛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여행을 좀 길게 이렇게 띄엄띄엄식이지만 아무튼 길게 그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벌써 7월, 8월, 9월 이렇게 3개월을 거의 여행만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년필에다가 새로운 잉크를 넣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안 쓸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여행 가서 만년필을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비행기를 타면은 만년필이 폭발하기 때문에 잉크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또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네, 그래서 만년필을 되게 죽은 듯이 모셔놨는데 이제 이렇게 뭐랄까 몇 개, 이렇게 몇 억 개, 네.
한번 잉크를 넣어서 다시금 만년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늘 대강 또 다이어리를 꾸며봤고요. 고양이와 멍멍이가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고양이는 귀엽고 멍멍이도 귀여운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굉장히 이게 날씨가 추워지고 이 동네가 이제 여러분 해가 엄청 빠르게 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거의 한 4시, 5시쯤 되면은 완전 캄캄한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또 안 돌아다니게 돼요. 점점 이렇게 몸이 처지고 안 돌아다니게 돼서 약간 요 멍멍이처럼 스스로 산책을 시키는 게 저의 목표인지라 한번 이렇게 귀여운 멍멍이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어리 꾸미는 것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혹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리를 꾸미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